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한다면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생명 구조 활동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응급 조치를 취했을 때 효과가 큰데요. 다시 말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즉각적인 응급 대처야말로 위기에 놓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응급 상황이라는 것이 정의는 문헌마다 법률마다 다양하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진 않지만 일단 발생 시에 빠르고 정확한 처치를 통해 적절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보험과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나 혹은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서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대비하려는 마음가짐. 아마 응급처치에 대해 평소 공부하고 알아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주로 열과 관련한 응급질환들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어 열 때문에 생기는 응급질환으로는 열경련, 열실신, 일사병, 열사병 등이 있는데 특히 열사병의 경우 환자가 위험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열사병은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고 체액이 소실되면서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상실하고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의식은 흐려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뇌신경을 포함한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높아진 체온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고 최악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의 의복을 최대한 빨리 벗기고 시원한 물을 뿌리면서 선풍기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환자의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여름은 계절적 특성상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접촉성 피부 질환입니다. 산행이나 캠핑을 즐길 때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나 식물에 노출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독이 옮을 수 있는데요. 이런 풀독을 막기 위해서는 피부가 이런 식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 옷을 입어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에 물렸다라고 생각되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상책입니다. 혹시 그 뱀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하시고 물린 부위보다 한 관절 정도 가량 심장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천 같은 것으로 손가락이 한 두나들 정도로 느슨하게 묶은 채 가능한 덜 움직이면서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붓기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붓기가 진행되면서 묶은 부위가 좀 쪼여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좀 느슨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뱀에 물린 이후에는 웬만하면 119를 요청하셔서 119를 통해서 오시면 119 구급대에서 잘 처치를 해주실 겁니다. 병원에 오신 이후에는 물린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항뱀독소라는 해독제를 처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처치를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가정 내 혹은 외출했을 때 영유아의 경우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0에서 3세 사이 영유아들은 물건이 눈에 보이면 바로 입에 가져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유의미한 자료가 작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발표됐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의 86%가 0에서 3세의 영유아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2세 미만의 아이가 무언가를 들고 있다가 그게 없어졌다면 그리고 나서 무언가 배가 아프거나 힘들어하거나 침을 흘리거나 호흡이 이상하거나 딸꾹질을 하거나 한다면 삼킨 게 아닌가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 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통해서 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라도 배터리라면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즘 어린이 장난감에 수은 배터리가 여러 개 이제 겹쳐서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런 배터리를 혹시라도 삼킨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제 그 식도에 걸려 있는 경우에 식도 천공이나 위천공 같은 걸 일으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복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날카로운 물체나 배터리를 삼켰을 때는 무조건 병원으로 오셔서 의사의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종종 음식물이 목에 걸렸던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만약 음식물이 목에 걸려 손으로 목을 쥐며 기침을 하고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면 응급 상황이므로 하임리히법과 같은 응급처치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타임리입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선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가 스스로 기침이 가능하다면 방해하지 말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시킨 후 배꼽과 명치 중간 위치에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습니다. 그런 뒤 다섯 번째,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고 한쪽 다리는 환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상측 방향으로 5회 당겨줍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아파하더라도 강하게 밀어 올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누군가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무조건 119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고하면서 정확한 사고 발생 위치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절대 물에 빠진 분들을 여러분 혼자서 구조하지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일단 환자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면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경추 손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자를 자꾸 흔들거나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일단 구조된 환자가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물에 빠진 후 구조되었다면 일단 흡인, 이런 것들 통해서 흡인성 폐렴이나 숨겨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강한 햇볕 속 자외선은 피부에 다양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직접적인 피부 자극으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추후 피부암 유발 인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름철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자외선이 가장 강합니다. 피부의 발적은 햇볕 노출 후 3시간에서 5시간 후 시작해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가장 심하지만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데요. 춥후의 경우도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대개 흉터 없이 낫게 됩니다. 네, 화상을 입었을 때는요, 일반적인 화상의 경우에는 화상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서 떨어뜨리고 의복을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피부와 의복이 혹시라도 열에서 녹아붙어서 잘 안 떨어진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의복을 잘라내셔야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는 화상 부위를 시원한 물에서 담가 이제 통증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셔야 되는데, 얼음물에 담근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저체온증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수돗물 정도에 충분히 담그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도 화상 정도 이상 되면 이제 물집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웬만하면 터뜨리거나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혹시 10세 미만 혹은 50세 이상의 고령 환자, 얼굴, 목, 생식기 등이 화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화상 전문센터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처치는 다친 사람이나 급성 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이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평상시 올바른 응급처치 숙지는 물론 상비약을 구비해 놓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상비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비약들이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보통 해열 진통제에는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들이 있고요. 브루펜이라고 알려진 비스트레스성 해열 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비드 요번에 경험하시면서 많이 복용을 해보셨겠지만 이런 약물들 중에 자기가 본인이 맞다고 생각되시는 약물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물 중에 특정 약물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평소에 잘 복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약물들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알레르기 증상에 사용이 가능한 항히스타민제나 소화제나 제산제 등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는 벌레 물림 같은 게 좀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연고나 벌레 기피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있으신 집에서는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예리한 도구에 찢긴 상처는 24시간이 지나면 봉합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리한 도구에 의해 찢긴 상처든지 부딪혀서 찢긴 상처든지 간에 24시간이 지나면 봉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봉합은 보통 1차 봉합과 지연 봉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1차 봉합은 보통 상처가 발생하고 24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봉합을 말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속설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상처가 크거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상처가 흙이나 침으로 오염이 되어 있거나 머리 혹은 목 부위 등이라면 상처의 감염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감염 확률이 높은 상처라고 한다면 상처가 발생한 며칠 정도 시간을 그냥 봉합하지 않고 소독하면서 기다리다가 이후에 봉합하는 지연 봉합 방식이 감염의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상처가 깊어 출혈이 계속된다면 지혈제를 뿌려 멈추게 해야 하나요? 가끔 가루로 된 지혈제를 상처에 뿌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제품들의 효용성도 좀 의심스럽고 응급실에서 상처에 묻은 약들을 다 긁어내고 제거해야지 상처의 정도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소독하는 데 있어서 상처를 소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름철은 더위를 피해 휴가 혹은 여행을 많이 계획하는 시기인데요. 즐거운 나들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한 후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응급처치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항상 마음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면 사고가 생기는 법입니다. 운동할 때에도 항상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이 먼저이듯이 마음이 앞서다가 혹시라도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미리 염두에 두신다면 그나마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미리 숙지하시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